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뉴르부르크링 랩타임도 갈아치울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참, BMW XM이 공개됐죠. 와, 디자인 정말 이래도 되나 싶죠. 그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 정면으로 보면 이거 실화냐? 야, 이게 돼지가 생겼어요. 어떤 분들은 뭐 라이언 킹의 품바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난리 났습니다. 아주 디자인을 보면요, 눈은 엄청 작고 코는 엄청 크고 키드니 그릴 커진다고 막 욕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던 거 그걸 들었는지 에라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아니 어디 우리 키드니 그릴을 욕하고 있어. 근성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강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차 해서 항상 언급되는 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쌍용, 로디우스, 카이런, 액티언 뭐 이런 시리즈 있고, 해외에는 피아트 멀티플라 있고, 미츠오카 오로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차들하고 지금 견줘도 해볼 만한데? 만만치 않은데, 저희 언제 한번 이 XM까지 껴서 가장 못생긴 차 월드컵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만 이 차 디자인이 이 모양으로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우습게 볼 차는 아닙니다. 특히 BMW 고성능 디비전 M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의미를 갖는 차인데요. 이게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 야, 이게 아니 무슨 자동차 광고에 말이 나와? 뭐지? 이게 Nights are coming. 멋있어. 멋있어요. 멋져. 갑자기 춤을 춰요. 이게 뭐지? 인도풍인가? 소름이 쫙쫙 돋네요. 이 사운드랑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이게 약간 여왕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느낌 같은 게 살짝 있네. 여기 출연자 얼굴이 누굴 닮았냐면 약간 아냐 테일러 조이랑 좀 닮은 것 같아. 현대무용 하시는 분 같은데, 와, 참 신기한 영상이에요. 컨셉트 XM에 대한 영상이 뭐 쭈루룩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올라왔어. 하루에 하나씩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시네. 현대 미술, 현대 무용, 음악 콜라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재밌는 시도같이 보여요.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BMW가 iX를 선보이면서 iX의 음악을 또 내세웠거든요. 이 음악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파워 오브 액션, You've got higher power 이러잖아요. 콜드플레이와 협업해서 이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랬어요. iX 전용 음악을 만들기도 한 거죠. 콜드플레이가 옛날부터 BMW하고 같이 협업을 하네. 노래가 그렇게 좋진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하고 같이 이렇게 내세우기도 했고, 뭐 이런 거 보면 이 BMW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소비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신세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그런 액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뭔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도대체 XM이 뭐냐? 이름이 좀 묘하잖아요. 아니 iX라 그러더니 XM이라 그러더니 네이밍의 규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XM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 르노 삼성 XM3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시트로행도 XM 있잖아. 그러니까 이 BMW XM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M이라는 이름, 보통 M이라고 하면 고성능 차를 얘기하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AMG, 아우디 RS 뭐 이런 것처럼 고성능 차가 들어가는 네이밍인데, 뭐 BMW 하면 M3, M4, 뭐 M5, M6, M8 뭐 많은데, 원래는 M이라는 차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원래 M이라는 차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0년대 나온 차 중에 M1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오리지널 M 차량인 거죠. 그 이후로 M이라는 이름이 곳곳에서 이렇게 사용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M2 있고 M3 있고 M4 있고 M5 다 있는데 M1은 지금도 없잖아요. 그냥 비어있어. M1이라는 이름은 비어있습니다. 1시리즈의 M은 1시리즈 M 쿠페라고 부르지 M1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어있는 건데, 그 오리지널 M, 전통 M, 최초의 M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XM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 M은 어떻게 될 것이냐, SUV가 득세하는 이 시대의 M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콘셉트카 내년에 M 50주년을 맞아서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의 차로 등장할지 디자인부터 파워트레인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디자인 보면 이게 전기차겠지 싶은데 아닙니다.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 차는 750마력을 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요즘 같은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플러그인이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차가 M1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오리지널 M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연기관을 드러내고 여기서 단절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고성능 대배기량으로 이렇게 750마력을 내는
있는 가솔린 엔진을 넣는 거,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친환경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BMW도 앞으로 전기차 전용으로 많이 갈 텐데 그 기존과의 어떤 연결고리, 이쪽도 살리면서 이쪽도 가는 이런 연결고리, 이게 가솔린 차라고 해서 친환경에 무조건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라고 해서 가솔린의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유산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살리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BMW 엔진 기술, 그것의 가장 끝판왕, 그것을 모두 총망라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동차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디자인이 제일 눈길을 끌잖아요. 디자인 이게 저 말고도 이 XM 디자인을 보고서 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일단 키드니 그릴 크기가 엄청납니다. BMW iX 같은 거 보면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는데 키드니 그릴이 아니잖아. 뚫려있지가 않아. 그럼 키드니야? 뭐지? 뭔지 모르겠는 그런 모양이 있는데 이 차는 확실히 그릴이에요. 왜냐면 이건 대배기량 가솔린 차니까. 그래서 여기 뚫려있습니다. iX에서도 이 디자인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때?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다음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릴 테두리에 불이 켜집니다. 야, 이게 불까지 켜져. 아니 이거 큰 것도 부담인데 거기 불까지 켠다고? 그냥 딴 건 보이지도 않아요. 주변에 뭐 무슨 디자인이 있는지 기억도 안 나. 빡! 이 차의 사이즈는 지금 완전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X7보다 조금 더 큰 차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여러가지 루머들이 있었어요. BMW X8이 될 것이다, X9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X7보다 조금 더 큰 하이브리드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릴이 더 커서 그런지 기존보다 훨씬 더 큰 차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근데 이 가장자리 테두리를 빛나게 하는 거, 요게 과연 이 콘셉트에만 있을 것인가, 현실에도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이 살짝 걱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나?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BMW는 이것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 양산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양산할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정면으로서만 보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차는 어차피 완전 정면에서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인도가 이쪽에 있고 차도는 저쪽에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보게 되잖아요. 차의 정면 뭐 볼 일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이라도 대각선에서 보면 좀 예쁩니다. 예쁘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EQG에서도 이런 식의 글로우 있는 테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사실 이 그릴이 필요 없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다지 멋있게 보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밀리룩의 어떤 형태, 외곽 형태를 좀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컨셉트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전통 있는 브랜드들은 사실 전기차 시대로 되면서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은 이게 테슬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기차인데 이 프로덕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게 매력적이어서 이것과 다른 기존에 있던 자동차를 비교했을 때 우위에 설 거야. 속도가 더 빠를 거야. 주행 감각이, 주행 거리가, 이런 식의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애플 투 애플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품성을 갖고 나오겠다는 게 테슬라나 아니면 신생 자동차 업체들의 자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뭐 독일 3사를 비롯해서 전통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똑같이 백지에서 시작해야 돼? 기존에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서 어느 정도 앞에서 출발하는 기분이었는데 전기차 시대가 됐을 때는 둘 다 제로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게 꼭 이 길이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에서도 자기가 뭔가 기존의 그 헤리티지, 기존의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로 이렇게 자신만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헤드램프는 어디 갔냐? 헤드램프 옆에 있는 요 조그만한 눈, 요게 헤드램프냐? 그렇진 않아요. 헤드램프가 생겼지만 요거 DRL입니다. 컨셉트카니까 헤드램프가 없나보다 싶으실 텐데 그렇진 않아요. 저 아래쪽에 검정색 넓은 패널 있잖아요. 저 부분이 패널이 아니고 안쪽에 헤드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있어. 근데 밖에서 램프가 켜지기 전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감춰져 있네요.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 실제로 구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램프가 실제로 기능하지 않을 때도 그게 자동차의 형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능하지 않을 때는 사라졌다가 기능할 때만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게 사실은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묘하네요.
전면 유리창 위에 램프가 있는데요. 램프 있는 것도 이것도 묘하다. 용도가 뭐지? 깜깜할 때 보니까 여기에 램프가 양쪽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뭐 비행기가 부딪히지 말라고 있는 건가? 오프로드 같으면 위쪽에 있는 이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쫙 비춰주는 그런 아주 밝은 램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약간 앰비언트 느낌이거든요. 분위기빨 램프인데 그걸 저기다가 뭐 예쁩니다. 예뻐요. 이전에는 꼭 필요하니까 램프를 달았는데 이제는 꼭 필요해서 다는 게 아니라 멋으로 여기저기에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비춰지죠. 사실 뭐 그릴의 램프도 불필요한 건데 그냥 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에 뭐 옆구리에다 쭉 달지 뭐, 아니면 위에다 좀 달지 뭐 이런 식으로 달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차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램프, 그런 걸로 비춰지네요. 측면에서 봐도 근육질이 직선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근육질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차가 한 가지 색깔을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차가 군데군데 다른 색깔을 쓴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앞쪽에 그릴 아래쪽도 보면 검정색으로, 그리고 그 검정색이 휠하우스 부분을 감싸는 이런 클래딩이나 아니면 아래쪽이나 곳곳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라인처럼 지나가는 이런 검정띠가 있는데, 이 검정띠가 손잡이 역할을 해요. 손잡이를 그 안에 숨겨서 손잡이가 별도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검정 테두리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 양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 형태로 보이네요.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굉장히 쿠페 스타일의 느낌을 또 자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내려와야 쿠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잖아요. 지금까지는 SUV를 스포티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루프를 뒤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티해 보여, 이렇게 느꼈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를 깎는 대신에 아래쪽으로 올려서 이걸 스포티하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루프를 깎으니까 머리 공간이 좁아졌는데 이제는 측면을 올리니까 물론 어깨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거나 개방감이 좀 줄 수는 있겠지만 머리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네요. 휠에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이 가운데 보면 BMW 엠블럼이 있는데, 근데 이 엠블럼이 스피닝 휠캡이라고 해서 주행하는 동안에 이게 서 있습니다. BMW 글씨가 그냥 쭉 서 있게 돼 있어요. BMW 하면 롤스로이스의 오너 그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의 예전부터 이렇게 스피닝 휠캡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BMW도 세워서 가겠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BMW 전체가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면 디자인도 보면요, 후면 디자인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죠. BMW 엠블럼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BMW 엠블럼 보통 하나 들어가잖아. 배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가.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개 들어가는 건 오마주입니다. M1에 들어가는 오마주. M1에서 여기 두 개의 배지가 있어서 좀 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어. 아무튼 멋있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다시 이렇게 되살려 놓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름 멋진 것 같아요. 앞쪽이나 옆쪽에 비해서 뒤쪽은 상대적으로 좀 심플하게 가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자동차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뒤쪽의 여백의 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 괜히 과격하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심심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꽤 과격하면서 독자적인, 정말 독특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도 계속 얇아지는데 테일램프가 정말 얇아져서 선으로 이렇게 쭉 마음대로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반사판을 요 안에 집어넣고 여기를 쭉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만든 것도 아주 흥미로운 디자인이네요. 머플러는 쿼드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트윈팁이 가로로 돼 있지 않고 세로로 돼 있어요. 어차피 머플러는 이 넷 중에 두 개는 가짜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뭐 독특합니다. 위아래라니. 옛날에 넥서스 RCF나 그런 차들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요즘 BMW 디자인 보면 뉴트리아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처음에는 세상에 차를 어떻게 이딴 식으로 만들 수가 라고 했다가 보다 보면 뇌이징이 되거든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이거 못생겼다고 했던 내가 갑자기 멋있다고 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은, 자신을 못 믿게 되는 정도로 뇌이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도 살짝 뇌이징이 됩니다. 아니 벌써부터 뇌이징이 되면 어떡해. 괜찮네. 괜찮네. 어느 정도 예뻐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 그랬지 진짜 예쁘다고 하진 않았. 실례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하죠. 에? 잠깐만. 아니 외관은 저렇게 막 무슨 미래에서 온 최첨단의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실내 이게, 아니 이건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그 낡은 가죽 소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야 이거 맞나? 새 차예요? 좀 중고차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중세 디자인이 거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과 구의 어떤 결합,
이런 걸로 실내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더욱더 독특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욱더 인상적으로 반전 매력이 있네요. 약간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거 인테리어에서 이거 공조장치 디자인 굉장히 독특해요. 그 안에 꼼꼼하게 버튼들을 이렇게 촘촘하게 다 만들어놨어. 이제 버튼 좀 사라지는 분위기 아니었어? 사라지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여기다 다 넣어줬어요. 지금 버튼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고의 느낌이 딱 듭니다. 지금 15개 버튼이 여기 있고 15개 버튼이 이건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몇 가지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버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버튼 성애자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버튼 사라지긴 어디에 사라져? 이러면서 다시 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즐겨찾기 버튼도 있고 다이얼 버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아이드라이브 다이얼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 여기 보면 카본 소재를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카본인가?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본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은 이렇게 카본을 직조해서 그냥 만든 거잖아. 반짝반짝반짝 까맣고 예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컬러가 있어. 카본과 구리를 함께 짰다고 합니다. 그래? 카본하고 구리를 같이 짜는 게 무슨 의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실로 직조를 구리랑 같이 했다고 해요. 구리가 녹쓰는 거를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거겠죠. 컨셉트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어쨌든 신과 구를 함께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이 에어벤트 보니까 이거 에어벤트가 이게 딱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기울어서 M이네. 아니 M이네. 게다가 밑에 보면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 M 컬러잖아요. 요런 데다도 꼼꼼하게 M을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M에 대한 오마주 제대로 확실하게 한번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래, 1열 알겠어. 1열 알겠는데 2열은 잠깐, 2열은 내 실드를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어. 담요로 만들었어요, 시트를. 1열하고 그냥 다른 차가 있는 것 같아. 뒤만 어디 떼와서 붙인 것 같은 그런 2열 디자인입니다. 녹색 카페트 같은 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청록색 가죽이야.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뒤에 다른 컨셉트카에 껴야 되는 걸 잘못 낀 것 같은 그런 뒷좌석이네요. 앞좌석과 뒷좌석이 지금 디자인의 시대가 달라요. 앞좌석은 바우하우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기능적인 그런 디자인. 폼스 팔로우 펑션. 그러니까 형태는 디자인을 따라가야 된다. 심플한 그런 느낌. 바우하우스 느낌이었다면 지금 뒤쪽은 아르데코예요. 시대가 미래야. 뒤쪽은 약간 더 미래적이죠.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까 그 비디오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디오에서 이 주인공이 중세에서 자동차로 왔고 자동차에서 앞좌석에 갔다가 뾰로롱 하면서 뒷좌석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계속 흘러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뒷모습입니다. 어쨌든 아르데코 같은 그런 뒷모양도 굉장히 참신하기도 하네요. 천장도 어쩜 이렇게 미래적이니. 시대를 막 넘나들면서 실내에 수많은 것들이 서로 이질적으로 서로 결합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디자인이네요. 네, 그럼 2차, 이 디자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없어요. 이거는 양산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미지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차에서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퍼포먼스일 겁니다. 2차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 것인가. M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계승한다면 적어도 M이라는 이름에 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말 최고로 강력한 차가 될 텐데 얼마나 강력한 퍼포먼스가 나올지 간단하게 살펴보죠. 일단 V8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됩니다. V8이 죽지 않았어요. V8 아직도 나올 수 있어. 사실 BMW가 V8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한다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750마력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엔진은 적어도 600마력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진 600마력 이상을 달려면 M5나 M8에 들어간 이 4.4L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지금 M3나 M4에 들어간 거 400마력 대니까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한 300마력대 전기 모터를 달기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엔진의 끝판왕 V8을 넣어줄 걸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750마력은 그럼 맞냐? 네, BMW가 이번에 750마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와, 750마력. 이 정도면 어느 정도나 빠른 거냐면 BMW M5 그중에 CS보다도 115마력 더 강한 겁니다. 포르쉐 911 터보보다도 더 강력한 거예요. 뭐 그런 건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BMW가 양산한 모든 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SUV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포르쉐 카이엔 터보 S, 거기에 이 하이브리드가 지금은 가장 높아요. 그것보다도 70마력이 더 높은 거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보다 100마력 더 높아요. 뭐 실제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솔린
모든 하이브리드 SUV 중에서 가장 강력한 SUV가 될 겁니다. 하지만 모델 X가 나온다면 어떨까? 강력한 거는 물론이고요. 친환경 주행도 대단하다고 하죠. 정확한 배터리 용량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전기 모터로만 8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거리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지만 전기 충전만으로도 어지간한 출퇴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XM이 SUV 제로백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람보르기니 우르스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6초, 포르쉐 카이엔 터보 GT가 3.5초. 이런 것들 보면 XM은 그거보다 당연히 더 빠를 것 같고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뉘르부르크링 랩타임도 갈아치울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기록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들 이 차 XM이 공개되자마자 뭐 못생겼다, BMW가 선을 넘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디자인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대체 뭔지 이런 것 자체를 다시 일깨워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디자인에 대해서 야, 디자인은 사실 답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이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취향 차이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가 이 보편적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또 인정하잖아요. 미인과 추남을 구별하고 예쁜 거, 못생긴 거 구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디자인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컨셉트카니까 가능한 시도고 가능한 변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이렇게 막 얼굴 망가뜨리는 거 이거는 정말 예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아요. BMW도 이렇게 자신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국내에 판매되는 가장 비싼 BMW M8 그람 쿠페인데요. 이게 2억 3,700만원, 그러니까 거의 2억 4천만원이거든요. XM은 그것보다 성능도 더 높고 그리고 첨단 사양이 더 많이 들어가고 M 전용 모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크기도 크니까 가격도 당연히 M8보다 더 비쌀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가 될 텐데 얼마나 비싼 차가 될지 이런 것도 또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는 너무 미래에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대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스파르탄버그 BMW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이 얘기는 이미 이 공장과 생산 라인과 뭐 노조와의 협의와 이런 것들이 다 마쳤다는 얘기죠. 정말로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되네요. 요 디자인으로 설마 나오진 않겠지.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는 적어도 성공한 것 같아요.